떡볶이 프랜차이즈는 저랑 같이 일했던 후배가 갑자기 또 누구한테 꼬였는지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약 한 8천만 원 투자를 해서 오픈한 경우입니다. 여기도 문제가 빅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아파트가 아무리 대단지더라도 출입구가 한 군데 있으면 그나마 유동인구가 많은데 몇 군데로 나눠지면 주민들이 분산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또 간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한 3천만 원 찍어줘야 되는데 열심히 해도 1,800만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맹 프랜차이즈는 원가율이 40에서 45%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떡볶이도 원가율이 45%예요. 인건비는 부부가 하다 보니 뭐 아르바이트생 한두 명 쓰니까 인건비 비율은 작게 들어갔죠. 근데 임차료가 10%예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분들이 와서 잘 안 드세요. 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의 거의 한 80% 배달이에요. 배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달료가 많이 나오죠. 배달비가 매출액의 16%예요. 부부가 쎄 빠지게 해도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인건비 아무리 못해도 200만 원을 잡아야 되잖아요. 둘이면 400만 원 벌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주말에도 일을 해요. 그러면 직장 생활 했을 때 최소한 두 사람이 5, 600 벌어야 됩니다. 근데 막상 이 창업을 해보니 한 270만 원 정도 벌고 거기다가 투자한 감가상각비를 제하니까 2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다가 결국은 한 달 전에 양도하고 지금은 딴 곳에서 주점 프랜차이즈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첫 번째, 이 브랜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아파트 상권일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출입구가 몇 군데인지 체크해야 될 것. 세 번째, 배달 매출이 많은 품목은 배달비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점포를 통해서 배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TGI 프라이데이스에 근무할 때 매출액의 10% 미만이 햄버거였어요. 근데 미국 TGI 프라이데이스는 매출액의 한 20%가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프라이데이스 버거를 독자적으로 운영해보자고 회사에다가 얘기한 사람입니다. 왜? 롯데리아도 있지만 버거킹, 맥도날드 많은 브랜드 중에서 TGI 프라이데이스 버거 하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해보자고 했다가 결국 못했는데요. 저는 햄버거는 가장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야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는 뭐 김밥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먹으면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양하게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햄버거 비즈니스는 반드시 된다고 저는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 사회 주인이 되었을 때는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이런 것보다는 햄버거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햄버거는 가장 중요한 게 패티예요. 물론 잡육으로 만드는 패티도 있지만 미국 브랜드들은 소고기 가지고 패티를 만들거든요. 이걸 다이스를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쿠킹만 하면 되다 보니까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패티, 그 다음에 야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뭐 드레싱, 뭐 소스류만 있으면 햄버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자재 범위도 좁고 주방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고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햄버거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마 시골에서도 농사 지을 때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햄버거 가끔씩 시켜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는 제가 보기에는 패티만 좀 다양화한다면 아마 아주 버라이어티한 비즈니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식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죠. 내가 우리 선배들 보니까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벌기는 걸렸다. 그래서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 어떡합니까?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창업을 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젊은 친구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은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부모님은 뭐라고 그러고 그럴 때 돌파구로 그러면 외식업이나 한번 해보겠다. 세 가지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가고 할 것이지만 세 번째 경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에 외식 창업하면 무조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아니면 목숨과도 바꾸겠다는 그런 결의가 차 있지 않으면 외식 창업은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창업하실 때 이 마인드 세팅을 정말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거 안 되면 뭐 저거 하면 되지 이런 정신 상태로 가지고는 절대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외식 창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나홀로 창업, 단독 창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이 하는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인데요. 이걸 인수 창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셰프분들은 자기 브랜드를 걸고 단독 창업을 하죠. 그만큼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차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나홀로 창업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나 인수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적 가맹 창업을 권합니다. 이유는 가맹 창업을 하게 되면요, 메뉴 교육도 시켜주고 식자재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 운영 노하우도 알려주고 점포 손익 관련된 교육도 시켜주기 때문에 일단 점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가능하면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통해서 점포의 노하우를 충분히 익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비용은 조금 많이 듭니다만은 나홀로 창업할 경우에 1년 안에 투자비 1억 2억 날리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통해서 그나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은 그게 더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권장합니다.